일단 1월에 중요한 재판들 선고도 있고 뭐 구형도 있고 이렇게 될 텐데 내란 잔재를 다 청산을 해야죠. 뭔가 새로운 가구를 들이려면 먼지까지 다 털어내고 닦고 이렇게 해야 새로운 게 들어와도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먼지 구덩이에 어떻게 그대로 좋은 가구를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는데 내란 잔재 다 청산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영웅 본색 프로그램 만든 것도 내란 잔재 청산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윤석열 재판 참 기구했죠. 직위원이라고 하는 판사 하나 때문에. 그런데 어찌어찌 시간이 흘러가서 내일 모레 1월 9일 날 결심 공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지금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1월 달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선고가 줄줄이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결심 공판, 윤석열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을 거고 그때는 구형이 있을 겁니다. 예.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내란 이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중형 구형이 예상되고 있고 아마 1월 안쪽에는 그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가장 먼저 16일에는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이 10년 그 특검이 구형을 했던 그 해당 혐의의 선고가 있습니다. 그때도 정말 뭐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켜켜이 계속 형이 쌓일 거다. 21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 선고 있고 28일에는 김건희, 권성동 그리고 윤영호 씨의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선고의 이 윤곽이 드러나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인규 대표님 구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윤석열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내란 수괴 혐의이기 때문에 이 법정형 자체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반성의 여지도 없고 그동안에도 사법 절차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면서 내란의 연장을 획책했던 그 윤석열 씨의 태도를 미루어 보건데 구형할 때도 깎아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전두환 사건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물론 무기징역으로 최종 선고는 됐습니다만은 윤석열 씨의 경우에 는 전두환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 국민을 배신한 친위 쿠데타의 혐의까지 더해져서 저는 반드시 사형이 구형돼야 되고 전 구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그 언론 쪽에서는 구형을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 죄 자체는 사실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이 있지만 집행이 안 되는 나라라서 대체로 언론에서는 특검에서는 일단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처음에 보수 진영에서도 무죄 주장했는데 무죄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네, 무죄는 본인들도 안 나올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했던 윤석열 쪽, 김용현 쪽에서 어제 재판 때는 또 느닷없이 뭐 특검에서 이렇게 그 이유를 진술하는 그 검사를 문제를 삼아가지고 바로 뭐 내보내야 된다고 했다가 직위원 판사가 뭐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까지 하던데 어제 보면서 직위원이가 좀 달라졌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뭘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재판정에서 직위원이 하는 모습 한번 보시고 얘기 나눠보죠. 이 사건 특검법 제9조 박 5항에서 변호사님,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할 기회를 다 드릴게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 제가 발언하지 못하게 해주지. 지금 그 이창규 검사가 발언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발언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셨으면 나중에 절차를 다시 밟아서 또 하게 할게요. 그렇게 왜 하십니까? 다시 그렇게 밟아야 하면 되는 되니까.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 못하게 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절차를 밟을게요. 아니 다른 분이 발언하시면 되죠. 아니 지금은 일단 지금 절차를 아니, 왜 밟으시면 이러시지? 특검법 제9조 5항에 따라서 검찰청법 제4조 2항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정을 명하시고 나서 제가 세 번째 해야 됩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 번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절차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굳이 그 말씀을 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 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면 된다. 문제가 있으면 판결로 정리하겠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님들 말씀 막은 적 있어요?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지금? 그죠?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어쭈? 뭐 평소 전혀 보지 못하던 모습인데 신은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내지는 김효영 변호인단이 뭐 이하상 변호사, 아까 그 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 재판을 회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는 나가라, 누구는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지금 본인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저런 식으로 재판을 진흙탕을 만들고 있는데, 저 화면에서 자세히 보시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하상 변호사 옆구리를 치면서 오히려 말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기현 재판장도 그동안의 재판을 잘못 이끌어왔고 소송 지휘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 여러 가지 불신 속에서 이제 저런 모습은 조금 이례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 그런 장면까지 온 것이고, 저는 뭐 지금 이 상황은 거의 끝나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윤석열 김용현 변호인단이 좀 발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지기현 재판장도 지금은 이제 여론이라든지 이 중앙지방법원 내에서 판사들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이제 더 이상 그 내란범들 편에 본인이 설 수는 없겠다라는 약간의 반성적 자각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야기하신 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상대방 말을 막느냐라는 아주 상당히 논리적인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면에서는 뭐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지기현 판사의 이 선고에 대해서 뭐 조금은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열어놓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마련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팩트부터 체크해 보죠. 뭐 형사소송법 뭐라고 운운하고 그러는데 장유미 예. 변호사님, 저게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까? 이게 지금 검찰청법 4조 2항이 준용되는 특검법 이야기를 해서 예. 제가 찾아봤는데 이 주장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검찰은 본인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좀 제한하는 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천명하는 식의 큰 틀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본인들이 수사했던 것과 이제 직접 관련성이 있거나 하면 다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칙은 이하상 변호사 등이 노리는 거는 아예 이 기소 자체가 잘못돼서 너네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고 공소 유지할 자격 자체가 없다라는 이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라는 아주 전대미문의 법리로 윤석열을 풀어줬었기 때문에 이것이 먹히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법적 꼼수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재판을 여기까지 끌지도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길게 증인신문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적법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면. 지금은 시간 끌기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체포 집행 그 부분도 판사님 지금 내란이 안 됐으니까 다시금 좀 연기해 주세요라고 윤석열 피고인이 직접 나와서 막 읍소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는 재판부가 휘둘릴 수 없다라는 어떤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고, 뭐 지기현 판사도 뭐 사석에선 내가 이제 전략적 인내를 하는 거다.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혹시 기피 신청하고 이러면 뭐 더 연기가 되고 더 지체가 되니까 그런 거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제 뭐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참다가 민주주의 찾고 자유주의 찾고 뭐 헌법상 권리 찾는데 정작 자기네들 권리는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적으로 상대방의 자유, 권한 이런 건 깡그리 무시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가 일침을 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저 지기현 진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말이 안 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해야지. 저도 지금 그게 걸렸는데 어필 예스님이 딱 지적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절차를 밟아서 또 하게 할게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판결로 정리하겠다. 이 두 문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기현의 플랜이 무심결에 튀어나온 건 아닌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판결로 정리하겠다. 이건 어떻게 한 자락 깔아놓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 원래 판사들은 저희도 이제 법조 취재해 보면 그 저런 난동 부릴 때 말을 길게 안 합니다. 판결로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저거는 지금 공개 영상이 되니까 이제 구구절절 설명하는 거지, 본인 이제 내심에 사실 판사의 심기를 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이제 판결이 굉장히 불리하게 나와요, 원래는. 근데 이제 지기현 판사는 지금까지 이제 저희에게 비춰진 모습이 이제 신뢰를 잃었죠, 사실. 그리고 검찰청법 이제 말씀하셨지만 장유미 변호사께서 4조 2항 이제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키겠다, 이제 요 얘기를 따지고 듣는 건데, 사실 저기 맥락에 맞지도 않아요. 지금 특검 자체가 이미
한시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공소제기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기서는 사실 어제도 보면 계속 재판 미뤄달라고 하잖아요. 이제 다른 재판이긴 한데 선고 미뤄달라. 조금이라도 나 뒤로 좀 판결 같은 거 좀 어떻게든 좀 뒤로 해보자. 지금 마지막 그 좀 발악하는 전략을 쓰는 거라서 예. 지금 판사 좀 단호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지휘라는 게 사실 그 재판정 안에 질서를 잡아야 되고 또 법정 모욕죄도 우리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교되는 것이 이진관 재판장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는 경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소란하면서 재판 업무를 회방했을 때는 감치까지 시키는 권한이 재판장에게 있는 건데, 지금 지기현 재판장은 뭐 목소리를 좀 높이면서 지난번과는 좀 다른 약간의 좀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듯 하지만은 여전히 소송 지휘는 하지 않고 있고 이 변호인단한테 좀 끌려가면서 좀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조금 더 단호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판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제 뭐 윤석열이나 김용현 변호인단 쪽에서는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고, 뭐 판사들이 어쨌든 판결문으로 말하는 거니까요. 지기현 재판장도 빠르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전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지기현이가 딴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지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지요. 그런 짓을 하면. 일단 뭐 시간 끌기 전략은 실패로 돌아간 것 같고, 이제 1월 9일 날 결심이니까 구형이 내려지고 2월 중에 선고가 나겠지요. 또 선고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 그런데 윤석열 나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김용현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들 딴에는 어떻게 이제 서로 좀 짬짬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약속대련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사전에 주고받지 않았어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갑자기 이거 생각이 나는데 안 그랬어요? 뭐 그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돌들이 부딪혀봐야 소리밖에 안 나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 딴에는 그게 살궁리라고 내놓았는데 결국은 발목 잡는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윤석열이 뭐 국무회의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국무위원들 탓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윤석열이 두 가지로 나쁜 자예요. 모든 잘못을 다 부하한테 넘기는 거. 이거 정말 나쁜 짓이고, 또 하나는 말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악함을 넘어서 좀 우둔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오히려 야당한테 막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좀 나도 기대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 말상대하고 대꾸해 주느냐고 나머지 이 6명에 대한 전화 연락을 조금 연락하는 게 시간이 조금 지체된 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발목이 잡혔다고나 할까? 저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은규 대표님.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 다 의미 없는 저는 진술이라고 보고, 여전히 부하들 탓, 남 탓만 하면서 저렇게 재판을 좀 산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윤석열의 하나의 전략인데, 저는 근데 이게 뭐 지금도 댓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 저는 그 우려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백대현 재판장과 이진관 재판장이 먼저 앞서 나가서 이 내란과 관련된 사안들을 정리해내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 안에서 지기현이가 아무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독자적인 썰을 취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공간이 매우 좀 좁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거 지금 판결도 못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그동안의 조희대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는 신속 재판을 하겠다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스스로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냈고 이걸 지금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사법부가 여기서 만약에 지기현이 최악의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뭐 선고도 안 내리고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윤석열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순간 사법부는 가루가 된다. 전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끝까지 더 감시하고 견제할 책임이 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지기현 재판하에서는 더 이상의 그런 뭐 이상한 행동을 할 여지가 매우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이 끝까지 재판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발언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희님, 정말 나쁜 인간 중에서도 윤석열 같은 인간 종류를 처음 봐서 띵한 건 사실입니다. 정말 빨리 좀 구형하고 선고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더 안 보고 싶어요. 이제는 윤석열 안 보고 싶어요. 예. 그전에는 좀 궁금해서 뭐라고 시부리나 한번 보자 했는데 이제는 보는 것도 질려요. 빨리 좀 정리해서 아무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나올 일이 없죠. 뭐 일단 이적죄 관련해 가지고 6개월 구속 연장 됐고 1월 16일 날 실형 선고 될 거고 그리고 뭐 늦어져도 2월 달에 이제 또 선고 나오면 만약에 장유미 변호사님 네. 2월 달에 선고할 때 법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돼 있어도 구형을 사형 무기징역에도 거기에서 또 뭐 깎아서 깎을 수 있습니다. 선고를 할 수 있다면서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을 선고를 했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다른 죄로 10년이 선고가 되면 네. 합산합니까? 이게 여러 재판부가 있는데 이제 한 재판부에서 혐의가 여러 개면 미국은 그냥 다 더해버리잖아요. 예. 상한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50년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다 기계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각각의 범죄가 있을 때 이것과 이것 중에 중한형을 일단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 2분의 1을 2분의 1을 합니다. 그런 이제 법 체계를 갖고 있어서 더 막 쭉쭉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 재판부 저 재판부에서 각각 나온 거는 기계적 합산을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한 재판부 안에서는 여러 죄가 있을 때 이제 그 실체적 경합으로 이제 2분의 1을 가산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지금은 별도 재판부에서 받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체포방해 혐의라든지 이적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형량들은 더하기로 가는 겁니다. 근데 뭐 2분의 1씩 한다고 해도 워낙 지은 죄가 맞아요.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합치면 50년 넘지 않겠어요? 앞으로 기소될 일이 수두룩빽빽하게 예. 많습니다. 윤석열이 나이로 봐서 50년 정도 하면은 충분하지 않겠나요? 그렇죠. 지금 재판만 한 혐의가 9개예요. 9개 같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가장 제가 주목하는 혐의는 지난달 12월 26일 날 기소된 선거법 위반. 예. 이게 지금 관훈 토론 가서 선거법 위반한 게 있거든요. 예전에 대윤 소윤 문제, 맞아요. 윤우진 전 세무서장 이거 390억 국민의힘 토해내야 됩니다. 맞아요. 예,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했던 거 똑같이 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법 악법이라 생각하고 공직선거법 250조 개정해야 되는 생각하지만 개정이 왜 필요한지 국민의힘도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재판을 해야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논리 일관되려면 그 재판 빨리 해야겠네요. 그렇죠. 빨리 본인이 해야죠. 그렇게 예.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못 참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조희대 빨리 대법원장이. 해서 빨리 해야겠네요. 예.